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댓글은요. 개인 택시 장점, 출퇴근 비용 공짜 크크 그랬는데 개인 택시 사면 자가용은 덤이잖아요. 그렇죠. 집집마다 지금은 자가용 없는 집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 택시를 가지고 있으면 구태 자가용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개인 택시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자가용 있는 분들은 다 자가용을 팔고 가세요. 자가용 팔고 개인 택시 한 대만 있어도 충분히 자가용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구태 이중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예. 개인 택시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자가용도 필요 없고 또 나가면 또 수입도 또 어느 정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본인만 건강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자가용으로도 쓸 수 있고 영업 목적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요즘 은퇴하신 분들이 개인 택시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택시로 몰리시는 분 중에서도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내재 활동도 해야 돼서 그래서 스포티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낚시 다니고 이럴 때는 스포티지가 좋더라 해가지고 본인이 이런 시간은 이러고 나중에 내재 활동을 할 때는 RV 차량을 사면은 멀리 좀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개념으로도 많이 쓰세요. 네.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자기 취미에 맞게 개인 택시 차종을 선택하는 거요.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요즘 그렇게 해서 많이 선택들을 하세요. 네. 예. 이번 댓글은요. 좋은 방송, 진정한 서민의 방송, 계속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이런 댓글 달았는데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서민들이죠, 그죠? 그렇죠. 개인 택시는 서민 라인 분들도 많이 요즘은 진입을 하시잖아요. 요즘은 퀄리티들도 많이 좋아져 가지고 각계 각층에 많은 분들이 개인 택시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개인 택시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 예. 저희들은 항상 진정성을 갖고 방송을 하니까 아마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저희 항상 고맙죠. 네. 예. 앞으로 저희들도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댓글은요. 40대에겐 연봉 1억 하나도 안 부러운 직업임. 개꿀 직업 그랬는데 이분은 개인 택시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일하냐에 따라서 본인 수입도 직결되니까 본인 마인드가 좋은 거죠. 네. 예. 개인 택시로도 연봉 1억 정도는 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연봉 1억 다 했다고 해서 연봉 1억이 다 남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택시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봉 1억 했다고 해서 그 돈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 공제하고 얼마 남듯이 개인 택시도 1억 했다고 해서 1억이 다 남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만족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예. 이거 40대에게도 이게 개인 택시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도 그런가요? 일단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손님하고 호흡만 잘 맞으면은 재밌는 직업이죠. 근데 본인이 적응 못하고 손님하고 마찰이 생겨오면은 굉장히 힘든 직업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도 상사 눈치 보고 일을 해야만 되지만 개인 택시도 마찬가지라고요. 직장 상사나 똑같은 게 손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얼만큼 긍정적인 마인드로 컨트롤할 수 있냐에 따라서 서로가 달라지는 거죠. 생각하는 바가. 예. 저는 그동안에 한 5, 60대에게는 딱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40대한테도 좋다 그러니까 그런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요즘은 연령층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그 좋은 현상이에요. 네. 예. 원래 들었어도 정년 퇴직하시고 대표님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이 좀 있죠? 정년 퇴직하고 오시는 주류가 한 60% 이상이 되는 거죠. 네.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최고지요. 대신 무리한 빚은 허리를 휘게 만든다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개인 택시 사면서 무리한 대출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렇죠. 과다 대출을 하게 되면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자기가 목표는 대출을 받았으면은 원금 플러스 이자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아마 사고의 원인도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잖아요. 자기 자본 7, 80%는 가지고 해야 그래도 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실제 요즘은 개인 택시 하려고 신용대출 받으려고 그래도 대출이 잘 안 나온다면서요. 요즘은 대출도 잘 안 되니까 개인 택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어느 정도 종잣돈을 만들어 오셔야 그래도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볼 때 개인 택시 하려고 그러면 한 10년 정도 계획을 잡고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10년 잡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달에 돈 100만 원씩을 저금을 해야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다는 게 개인 택시가 얼마나 그만큼
퀄리티가 좋아졌냐고요. 네. 예,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개인 택시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냥 개인 택시는 막 줘가지고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일반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사업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가게의 퀄리티를 높여야 권리금이라는 걸 받잖아요. 네.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퀄리티를 쌓기 때문에 그 권리금 비슷하게 받아갖고 나오는 거죠. 예, 예. 실제로 이렇게 상담하다가 개인 택시 받을 돈이 안 돼가지고 개인 택시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많아요. 무리하게 대출로 시작하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대출이 다 되는 줄 알고 오세요. 되는 줄 알고 오시는데 대출이 은행에서 그렇게 쉽게 해주는 일을 안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 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자금 조달을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분들은 그 사전에 미리 준비가 안 되니까 개인 택시도 제대로 못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예. 좀 안타깝네요, 그죠? 예. 네. 다음 댓글은요. 5년 양도 금지로 팔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절실한데 소수여서 그런지 관심이 덜한 듯합니다. 또는 면허 시세가 내려갈 걸 우려하는 분도 계시는 듯해요. 제 생각에는 5년 양도 금지가 없어지면 양수하려는 분들이 더 많아질 듯하고요. 직업의 자유와 거주 자율권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이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거 5년 기간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해서 권고 조치를 했잖아요. 근데 권고 조치는 권고 조치일 뿐이지 시행 그 단계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5년이라는 거는 악법이죠. 악법이고 개인 시간을 너무 침해하는 거죠. 내가 적응 못 해가지고 바로 팔아야지 어떻게 5년 동안 가지고 있게 만드냐고요. 이건 국가적인 손실이에요. 예. 대표님,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개인 택시 5년 양도 금지가 뭔지 궁금해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개인 택시는 처음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5년 보유 기간이라는 게 법제화돼 있어요. 네. 이게 5년 보유 기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만 61세가 되는 날에는 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이민이나 해외 취업 나가면은 팔 수 있고,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서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5년 조건은 빨리 없어져야 할 악법이에요. 예. 이런 문의도 대표님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 갖고 많이 하소연을 하죠. 왜 이런 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적응 못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냐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거는 5년 이거 악법이다 해서 권고사항을 내려보냈는데도 끔찍도 안 하잖아요. 네. 예. 처음에 개인 택시 매매할 때 이런 내용을 다 고지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구청에서도 얘기를 하고 저희도 얘기를 해요. 만 61세가 안 되면 5년간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되시니까 잘 생각해서 진행하시고, 본인이 적응을 못 하실 것 같으면은 법인 택시 한두 달 체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가 요즘은 설명을 드려요. 네. 예. 네. 이분 댓글에 있는 것처럼 면허 시세가 내려갈 걸 우려하는 분도 계시는 듯해요 그랬는데 저도 사실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5년 보유기간이 풀리면은 면허 시세는 더 올라가지 하락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팔고 사는 빈도가 높아지는 거죠. 예, 예. 대표님은 5년 양도 금지를 해제해버리면 오히려 면허 시세가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시는 면허 거죠? 시대는 당연히 올라가죠. 예, 예. 저는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면허 시세가 좀 떨어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는 사람도 많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예. 만약에 자유롭게 팔고 사고 하게 되면 진입하는 분도 쉽게 진입하고 팔 수 있는 분도 빨리 팔고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시세나 별반 차이 없이 진행되리라고 봐요. 예, 예. 어쨌거나 5년 양도 금지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 2년으로 좀 낮춰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2년으로 낮춰주든지 아예 없애든지 해야지 맞는 거지. 이건 5년이라는 거 이게 법으로 묶어놓은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네. 예, 예. 이게 젊은 분들이 개인 택시 하려고 하는데 이 5년 양도 금지가 많이 제약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개인 택시를 살 때 이거 망설여 가지고 잘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이 5년 양도 금지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 5년 양도 금지를 풀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개인 택시 업계로 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처음 취지가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에 영업용 경력이 있어야만 개인 택시 시장으로 진입하게 했는데,
경력 조건을 많이 완화를 시켰잖아요. 네. 그건 젊은 층 유입을 위해서 완화를 시켰는데 이게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예. 저는 이 5년 양도 금지가 해제되면 젊은 분들이 많이 개인 택시 업계로 진입할 거로 생각해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상황이 나아지겠죠. 네네. 예, 예. 젊은 분들이 딱 들었는데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면 5년 양도가 이 조건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적응을 못해도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적응을 못해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적응 못하면 바로 팔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뒷길을 터줘야 되는데 뒷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네. 이건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빨리 시정이 돼야 하는 거예요. 네, 네. 예, 예.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도 이걸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걸 안 푸는 것 같아요. 택시에 대해서만은 관대질 못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점포라고 보시면 돼요. 내 점포가 안 돼가지고 손실이 많고 적응을 못하면 그 점포 팔잖아요. 그렇지만 개인 택시는 너희들 5년 동안 무조건 갖고 있어 하는 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 5년 법이라는 것은 처음에 개인 택시를 무사고 개념으로 받아갖고 나온 분들은 바로 못 팔게 그런 법이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내가 본인이 돈 주고 사가지고 한 것은 내가 적응을 못하면 바로 팔게 해줘야지. 옛날에 무사고로 받아가지고 무상으로 받은 번호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예, 맞습니다. 어쨌거나 이 5년 양도 금지는 2년으로 낮추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예, 이렇게 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직업의 자유에도 엄청난 침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가게도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 이거 가게 한번 시작했으니까 적자 봐도 5년 동안 끝까지 갖고 있어 그런 거나 똑같잖아요. 네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네, 예.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일반 승용 모델이나 하이브리드 모델 신차 구매 택시 등록 시 부가세 환급이 안 되고 택시용으로 나오는 차량만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예, 예. 자가용으로 출고된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휘발유로 뽑은 것은 혜택이 안 돼요. 부가세 혜택이 안 되고 다만 취득세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거죠. 취득세는 2.2%에서 이전이 가능해요. 그 다른 부가세 혜택은 전혀 없어요. 네. 예, 예. 같은 차라도 택시용으로 나온 걸 사야 되네요. 예, 그렇죠. 예, 예. 네네. 다음 댓글은요. 저는 68세입니다. 60세에 이번 댓글은 상당히 긴데요. 저는 68세입니다. 60살에 올 현금차로 택시 사서 지금 너무 만족합니다. 제 친구들이 택시하면 고생한다고 그 당시 그렇게 말렸는데 지금 내 나이 68세에 주 5일만 하고 놀고 놀면 한 달 차포 뛰고 순익 400 들고 갑니다. 그 당시 저보고 택시하지 말라는 친구들 지금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공무원이나 돈 좀 있는 친구들, 지인들 빼고 연금 조금 받고 경비나 마을버스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그 나이 돼 보면 아실 겁니다. 마음먹고 돈 필요하면 600에서 1000만 원도 가능하지만 피폐해진 삶을 살기 싫어서 전 딱 순익 400만 원만 합니다. 집사람이랑 놀러 다니고 지인들에게 돈도 많이 쓰면서 자연스레 행복한 인생이 되더이다. 잘 선택하셔서 행복하신 분들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분은 지금 68세인데 굉장히 만족하시네요.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네.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내 스스로 일을 해서 그 수익금을 내는 구조예요. 네.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고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수익은 제로예요. 이분같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건강관리만 잘하면은 본인이 은퇴 시기도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네, 네. 예, 예. 이분은 60세에 올 현금으로 개인 택시를 사셨네요. 그래도 이분은 개인 택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신 분 같네요. 예. 결국은 준비 잘하시는 분들이 개인 택시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이분 시작할 때 주변에서 많이 말리셨나 봐요. 그런데 개인 택시 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주변에서 많이 말린다고? 지금은 말린다는 분은 없고 그래도 개인 택시를 하려고 그 금액을 맞췄다는 그게 포커스를 맞춰 갖고 오시는데 전에 같이 개인 택시 하시던 분 인식이 지금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개인 택시 하시러 오시는 분들 퀄리티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개인 택시를 그렇게 옛날같이 무시하지 않는 얘기죠. 네. 그만큼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예, 예. 이분도 아마 정년퇴직하시고 개인 택시 시작하셨는데 매달 순이익 400 정도 들고 간다고 그러네요.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괜찮은 거죠. 예, 보통 경찰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연금을 한 250 정도 받는다 그래요. 네. 그분들이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나는 기본연금 250 받으니까 거기에서 200, 300만 더 벌으면은 노후가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택시를 선택해서 오신다 그래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다 거의 만족을 하세요. 네. 예. 이분이 60세 시작해서 68세니까 벌써 8년째잖아요. 굉장히 이 정도면은 적응하신 거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 나이에 남한테 구애받지 않고 지금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보통 요즘 개인 택시 관두시는 연령대가 70에서 75살 사이에 많이들 관두시더라고. 그때까지 체력 관리만 잘하시면은 얼마든지 노후는 그래도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 얘기처럼 마음 먹으면 600에서 1000만 원도 가능하지만 피폐해진 삶을 살기 싫어서 딱 순이익 400만 원만 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건강과 이런 건 삶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죠. 본인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게 정확하게 일을 하시니까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분은 정말로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